자, 우리 두 번째 얘기 시작하자. 별들 이야기. 방식은 동일하다. 세 가지 감정을 찾아보는 거야. 세 가지 감정.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밤이 순식간에 왔고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내 거처 가까이에 있는 들판으로 양떼를 데려왔다. 집안일을 마쳐갈 때쯤 집 근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집 딸이 돌아왔다. 그녀는 추위에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옷이 온통 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지대로 가는 길에 강이 있는데 강물이 폭풍으로 넘쳤어요. 건너려고 했지만 물에 빠질까 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강을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없이 다시 여기로 그냥 돌아왔어요. 자, 세 가지 감정을 적는다. 다 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그녀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지금 물이 불어나 누구도 여기로 그녀를 데리고 가려고 올 수 없을 텐데 내가 데려다 주고 싶지만 양떼들을 놓고 갈 수는 없어. 늑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매우 걱정되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 온 사람이 산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그때 나는 생각했다. 7월의 밤은 짧아. 곧 아침이 올 거야. 7월의 아침은 한 4시 반이면 오지.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불을 지폈고 음식과 우유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먹거나 옷을 말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걱정으로 훌쩍였고 나도 거의 울고 싶었다. 이제 밖은 아주 어두웠다. 하늘에는 이제 붉은 저녁 노을빛도 거의 없었다. 나는 주인집 딸에게 방으로 들어가 쉬라고 말했고 그녀를 위해 새 양가죽을 깔아주었다. 자, 해보자. 세 가지 감정. 다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우리는 잘 자라고 인사를 했고 나는 현관 입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내 집에서 쉬고 있는 아가씨 생각에 즐거웠다. 스테파네트지? 매우 소중한 사람을 돌볼 큰 책임을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돌봐야 할 다른 어떤 것들보다 소중했다. 나는 행복했고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 밤 별들은 특히 더 밝게 반짝이고 그 빛깔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내 뒤에서 나타났다.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밖에 있는 양떼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불가에 앉아도 되나요? 그녀는 불가에 앉았고 그녀에게 두르라고 염소 가죽을 주었다. 나는 깜빡거리는 불을 다시 지폈다. 그러자 주인은 곧 따뜻해졌다. 우리는 불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세 가지 감정을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녀가 내 옆에 앉아 있어서 나무, 풀, 하늘, 바람, 주변 모든 것이 모두가 더 아름다운 밤이 되었다. 그날 밤 모든 물체는 활기가 넘쳤다. 아마도 그들 또한 새로운 손님에 반가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개구리와 벌레가 더 크게 노래를 불렀다. 연못에 반사된 모닥불이 더욱 빛났다. 간결체가 아주 적절한 것 같다. 그날 밤은 다른 때보다 공기도 상쾌했다. 폭풍 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날 밤 주인집 딸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녀를 보니 밤의 소리에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앉았다. 세 감정을 다 작성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멀리 하늘에서 아름다운 별똥별을 보았다. 하늘을 쏜살같이 날아가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저건 뭐죠? 그녀는 물었다. 방금 천국으로 인도된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네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별들과 매우 가깝게 삽니다.
나는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여기 산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알지요. 그녀는 손에 턱을 개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염소 가죽을 두르고 있는데 진짜 양치기처럼 보였다. 저기 또 지나가네요. 그녀는 다른 별똥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예쁘게 느낀 적도 없고요. 당신은 저 별들 이름을 아세요? 물론입니다. 나는 말했다. 자, 세 가지 감정 얘기해보자. 뭔가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네. 자기가 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여섯 번째 이야기. 자, 세 가지 감정을 찾은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한꺼번에 정리한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별들 이야기 때문에 감정이 많지 않아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세 가지 감정을 한꺼번에 찾는 거야. 6, 7번 한꺼번에 세 가지만 찾으면 된다. 자, 읽는 것도 한꺼번에 읽을 거야. 자, 같이 읽자. 6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저기를 보세요. 보이나요? 은하수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를 보세요. 저것을 프랑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스페인까지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저 별을 사용하여 길을 찾고 또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갈리스의 자쿠도 그중 하나죠. 은하수는 버키트와의 전쟁에서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별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저 별을 보세요. 저 별의 무늬가 보이나요? 그것은 마음의 마차입니다. 자세히 보면 4개의 바퀴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3개의 별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그것은 3마리의 짐승입니다. 그리고 갈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리온 또는 사망성으로 부르지요.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별이 4개 꼭지점에 있고 가운데 3개의 별이 나란히 점점점 찍혀 있지. 그걸 삼왕성이라고 한다. 오리온 자리하고 삼왕성. 나처럼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저 별을 시계로 사용합니다. 지금은 바로 자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도 한꺼번에 읽는다. 저희를 한번 보세요. 그쪽이 남쪽입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별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장드밀랑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별들의 횃불로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장드밀랑 또는 별들의 횃불, 많은 목사들이 저 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장드밀랑은 삼왕성과 플레이아드로 알려진 별과 함께 셋이서 다른 별인 어떤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아드는 결혼식에서 아주 빨리 나옵니다. 저쪽 하늘에서 길이 보일 겁니다. 플레이아드는 그 길을 위쪽을 따라갔고 사망성은 아래쪽 길을 따라 플레이아드를 쫓아갔습니다. 세 번째 동행 친구인 장드밀랑은 좀 게을렀지요. 그는 잠시 잠들었고 결혼식에 남게 되었어요. 그가 깨어났을 때 자기만 두고 간 친구들에게 화가 나서 사망성에 지팡이를 던져버렸습니다. 네, 플레이아드하고 사망성이지. 그리고 나머지 장드밀랑 세 사람인데 혼자만 남겨두고 가서 장드밀랑이 사망성한테 지팡이를 던져버렸지. 그래서 사망성은 장드밀랑의 지팡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있는 별들은 모두 매혹적인 별들입니다. 그 중에서 금성이 가장 아름답죠. 밤에 뜨는 첫 번째 별입니다. 금성. 그는 하늘에 있는 목자들의 친구죠. 나는 이렇게 말했다. 목자들은 자 여기까지다. 6, 7번 세 가지 감정을 적어보자.
học자들은 저 빛나는 별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이름은 마글론입니다. 그것은 토송을 쫓다가 7년에 한 번씩 결혼하는 별이란 뜻입니다. 별들이 결혼을? 그녀가 말했다. 물론 이저와는 대답했다. 그때 어깨에 무언가 느껴졌다. 고개를 그녀 쪽으로 돌려보았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잠들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일이 너무도 힘들었을 것이다. 시원한 산바람에 그녀의 머리카락을 묶은 입원과 끈이 바람에 날렸고 그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매혹적인 광경이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어 편안히 잠들어 있다. 그녀는 새벽 서광이 비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나는 새벽 서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이 기억은 내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보물이다. 그녀는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 산들바람도 조용히 불고 있고 밤도 차분히 흐르고 있다. 별들은 아직 하늘에서 마지막 빛을 바라고 있고 그중 가장 멋진 별이 길을 잃고 지금 내 어깨에서 잠들어 있다. 자, 8번째 이야기를 정리한다. 이제 6번째하고 7번째는 한꺼번에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장도 21가지 감정이 도출되었겠지. 자, 21가지 감정 다 도출하자. 자, 다른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감성적 글쓰기를 해볼 거야. 감성적 글쓰기. 21가지 도출된 감정을 바탕으로 이번엔 2장의 내용을 300자로 정리한다. 자, 정리 시작해봐. 자, 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알퐁스의 별의 내용이다. 우리가 감성적 글쓰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일반 글쓰기보다 감성적 글쓰기를 하게 되면 글이 좀 더 아름답고 그야말로 감성적 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아주 아름답고 쉽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야. 감성적 글쓰기는 글쓰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니까 잊지 않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